유영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유영란입니다. 제가 84년도에 미용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건 40년 가까이 미용업에만 종사하고 있습니다. 미용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저희 친정에 결혼하기 전에 친정에 형제가 구형제가 있습니다. 구형제 중에 제가 막내인데 정말 중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다니고 했지만 친정 엄마께서 이거를 미용을 해봐라 그러시는 바람에 이제 중도에 학교를 포기하고 미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제 성격상 또 이제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 좀 있어서 끈기가 좀 있어서 꾸준하게 했고 또 결혼하고도 이제 아이 때문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쉬지 않고 여태까지 계속 일을 왔어요. 32살 땐가 이게 너무 일을 이제 많아서 피곤하다 보니 간이 손상될 정도로 병원에 뭐 17일 정도 입원하고 막 그런 고난도 좀 겪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결혼하기 전부터 했던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해 왔었어요. 그리고 충주로 이제 업소를 옮기면서 그때도 이제 계속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미용장이라는 그 타이틀이 굉장히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나이지만 49이었는데 늦은 나이지만 그 타이틀을 그 미용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미용장을 취득하기 위해서 모든 거를 이제 미용실만 빼놓고 모든 거를 올스톱 시키고 미용장에만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때 빨리 따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1년 만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다들 놀래더라고요. 1년 만에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미용장을 취득을 하고 나서 보니까 또 공부할 거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을 또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대학도 뭐 한 5등 안에 들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대학원이 또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한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대학원을 마쳤고 또한 쉽지 않다는 논문까지도 제가 늦은 나이에 이제 58, 9 이렇게 됐을 적에 대학원을 마쳤고 이제 석사 수료를 59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하는 거가 너무 좋았고 그걸로 인해서 얻은 것도 참 많고 저의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손님들한테 자신 있게 무엇이든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 있더라고요.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런 거를 다 취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작품 활동도 좀 하게 됐어요. 머리카락 공예라는 것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한 2017년부터 제가 그 머리카락 공예를 나름 독학하다시피 해서 작품을 활동을 했고요. 여러 대회라든가 전시회라든가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출전을 해서 상도 많이 받았고 많은 그 경험을 갖게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통시장 고객센터에 저희 작품을 전시할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한 20일가량 전시를 했었고요. 서울의 인사동에 라메르 갤러리라고 거기에서도 개인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 공예로 갖기도 했고 또한 머리카락 공예만 좀 생소하시니까 전통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는 닦는 머리
우리 실생활에서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딴눈머리 같은 작품들도 여러 작품을 전시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장, 전통시장의 옆에서 같이 그 상인회에 가입을 하면서 해보니까 많이 그 상인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개인전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상인들의 그 권위와 권익과 어떤 그런 좋게 해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이제 상인회에 가입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시설 면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뭐 화재가 난다거나 뭐 수해가 난다거나 이럴 때 대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미리 와서 점검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고요. 저희 그 충주는 중소도시이다 보니까 또 이제 농촌에 계신 분들도 많고 해서 저희 손님들이 좀 그런 농촌에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히려 참 순박하고 좀 너무 착하시고 인정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한다는 게 맨 처음엔 조금 적응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충주 사람이 돼서 잘 융화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사정이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신경 써 줄 수 있고 마음 써 줄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TV에서 어떤 도움 요청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이가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크다가 이제 자립을 하게 된 남자 아이였는데 22살인가? 그랬는데 그 아이가 이제 앞으로 자기가 먹고 살 일이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하다가 미용을 선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용 학원비라든가 어디서 배워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저런 아이를 참 돕고 싶다. 미용실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실무를 여기 와서 배우고, 그러니까 자격증 따는 것도 제가 뭐 미용 기능장 자격까지 있으니까 그걸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런 아이를 한번 길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가정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제는 좀 눈을 돌려서 사회적으로 조금 취약한 애들이 있으면, 배우고자 하는 애들이 있으면 많이 가르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직원을 쓰고 싶은데 사실상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 나라가 시급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급에 맞춰서 우리는 사실상 시간이 길어요. 짧은 시간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좀 긴 시간, 8시간 내지는 10시간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시급제로 해서 월급을 해주면 솔직히 저희 남는 게 없습니다. 저의 인건비도 챙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업종별로 그 시급을 다르게 책정했으면 좋겠고, 또 스태프들은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이 더 많지, 사람들이 더 많지, 자기의 기술이 많이 높아서 자기의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기술을 가르쳐 줘야 돼요. 고용하면서도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급대로 다 월급을 책정할 수 없다는 것이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좀 다르게 시급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혼자 지금 하고 있는데 원인이 그겁니다. 사람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혼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전에 굉장히 바빠요. 농촌에 있는 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머리 하고 들어가시고,
농촌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병원도 들리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몰려옵니다. 막 계속 몰려오면 저 혼자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도 사람을 쓸 수 없습니다. 시급이 솔직히 내년 또 시급을 이렇게 올리다 보면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 200만 원을 챙겨줄 수가 없어요, 저희는. 왜냐하면 여기는 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단가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미용요금이.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파마 요금 자체가 저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 주변의 미용실들은 높게 받을 수가 없어요. 파마 요금이라든가 커트 요금도. 그래서 그 요금을 받고는 직원을 고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고쳐졌으면 좋은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알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